안녕하세요, 건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화면 공유에서 저번 시간 숙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JSP 1장부터 4장. 어, 그리고 그 제가 피드백 드렸던 그 블로그 글들도 혹시 아직 수정 못 해주셨죠, 그거는? OS 7계층이랑 그리고 동기 비동기 할 때 블로킹 관련 부분만 아직 네. 못 바꿨어요. 아, 네. 그럼 오늘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책은 다 읽어주셨죠? 1장부터 4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범균 이것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즐겨찾기 돼 있어요. 아, 되어 있나요? 아, 네. 그, 과외되어 있긴. 네. 그럼 수업 나가겠습니다. 오늘 날짜 맞네요. 아,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그, 우선 이 JSP를 공부한 이유는 JSP 문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아이고, 네, 잠시만요. 항상 원격 상황에선 이게 영어가 잘 안 바뀌어서 영어 한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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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아, 이게 한 번을 바꿔줘야 활성화가 되나 보네. JSP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버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웹 서버를 공부할 거예요. 네, 웹 서버를 공부해야 되는데 웹 서버 이 웹이 뭔지 웹 서버를 공부하기 그러니까 개발을 할 사람 저는 이제 웹 개발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웹이라는 게 좀 특수한 서버예요. 사실은 네, 일반적인 서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웹이란 무엇인지 웹 서버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웹에 대한 그 아키텍처라고 하죠. 아키텍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어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1장에는 네, 뭐 그냥 뭐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웹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래요? 웹이란? 네. 네트워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네. 음. 근데 좀 뭔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 전송하는 거는 네, 웹만 있는 게 아니라 채팅 서버도 그렇고 게임 서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웹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게 네, 모든 서버, 그러니까 모든 통신 구조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웹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통신의 특징인 거죠, 이거. 데이터 네. 통신의 특징. 네, 여기다 추가로 제가 플러스를 좀 보강을 해드리면 어, 무상태성, 무상태성. 보통 영어로 스테이트레스 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음, 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스테이트레스. 그러니까 웹이란 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만 서버가 줘요. 가만히 있는다고 뭘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떤 사이트죠? 이게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네, 네이버 쇼핑 네이버 도메인 하위에 우리가 이 부 카테고리에 이런 카테고리 아이디를 넣었을 때 엔터를 눌러야만 네이버 웹 서버에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무상태성이라는 건 상태를 그때그때 계속 실시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저가 이벤트를 발생할 때만 상태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게 이 무상태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로그인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상태가 없어요. 요청을 웹서버한테 줄 때만 응답을 받는다. 그럼 상태성을 또 예시를 들어야겠네요. 상태성. 자, 상태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상태. 어떤 상태 들고 있냐? 우리 그 플로우로 지금 채팅하고 있잖아요. 네, 채팅 플로우는 우리가 지금 로그인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고, 실시간으로 내가 응답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채팅을 보내면 그 채팅이 왔다고 알람이 와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랑 건우님이 채팅 커넥션을 맺어놓은 상태예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웹은
상태 없이 그냥 내가 버튼을 누르건 페이지를 접속하건 우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태성이 웹이 특징입니다. 채팅과 다릅니다. 채팅 서버랑. 혹시 이해되시나요? 조금 안 되시나요? 네,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검색을 같이 해볼까요? 웹서버 무상태성이란 저도 이 웹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자, 무상태성.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보존하지 않음. 자, 이 네이버 웹쇼핑이 우리가 이거 응답했다고 우리가 상태를 보존하나요? 웹서버 입장에서? 어, 제가 이거 F5 누를 때마다 뭐 웨이버는 상태를 저장할까요?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가 요청 왔다는 걸? 아니요, 저장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플로우로 채팅을 하는 건 제가 채팅을 10개 보냈어요. 그러면 플로우 채팅 서버는 제가 10개 보낸 내용을 저장할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어, DB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세션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근데 상태를 네, 들고 있는 거예요, 채팅은. 근데 네, 얘는 들고 있지 않아요. 응답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 URL로 이 네이버 쇼핑에다 요청하면 이 프론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 나오는데, 요 HTML을 던져주고 끝이에요. 음, 음, 이 HTML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웹서버 통하지 않고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자, 얘는 지금 네이버 도메인이지만 우리 로컬로 띄울 수도 있어요. 이 HTML을. 좀 오래 걸리네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다운받았는데 얘는 네이버가 보내준 게 아니라 네이버가 보내준 HTML 자체를 따로 저장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띄운 거예요. 네. 그 왼쪽에 있어요. 아, 네, 제가 안 보이네요. 네, 아, 이건가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닌데? 그 모니터 두 아, 개여가지고 네. 왼쪽으로. 보이죠? 네. 자, 네, 좀 덜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가 하여튼 이게 보시면 경로가 다르죠. 이건 로컬 경로죠. 네, 그러니까 웹은 우리가 조회를 하건 뭘 하건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태가 없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우린 로그인한 상태에 네이버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거는 네이버 웹서버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쿠키라는 녀석이 저장해요. 쿠키. 네. 쿠키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휘발성 데이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그 보시면 임시 저장 장소?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쿠키가 있어요, 쿠키. 네, 쿠키가 왜 안 나오지? 로그인 안 해서 그런가? 잠시만요. 잠깐, 최대로 봐야겠네. 헷갈리네, 창이. 이게 지금 크롬 맞죠? 크롬인데 네. 이렇게 크롬이 아닌 것 같지? 제가 아마도 그 쿠키나 캐시 같은 거 네, 저장을 잘 여기 안 있다. 해서, 아니야, 여기 있네요. 네. 네, 자, 우리 네이버 웹쇼핑에서 이 쿠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최근에 검색했다거나 장바구니에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저장합니다. 쿠키에. 네, 그래서 스테이트레스가 아니라 스테이트하게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일 뿐이에요. 웹서버는 사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이버 로그인 한 번 하면 다른 페이지 갈 때마다 로그인을 또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쿠키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로그인 해보실래요? 네, 자, 네이버 가서 한번 로그인 해보세요. 네, 자, 로그인 했죠? 이 네, 상태의 쿠키 값을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인한 상태의 네이버 도메인의 쿠키. 자, 보시면 도메인마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그 쇼핑에서 본 채범 기준에 있는 내용은 이게 아마 암호화돼 있어서 저희가 유저가 볼 수 없게끔 보안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치만 페이지 UID 이런 키 값으로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페이지 네, UID는 뭐 마지막에 본 정보, 암호화해놓은 정보라든지 어, 프로덕트 아이디, 어사인 아이디, 어카운트 아이디 이런 거겠네요. 이게 지금 아마 복구하면은 게스트 계정이다. 지금 정보 로그인한 상태 없다. 이런 게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암호화돼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우선 네이버 볼게요. 자, 네이버 로그인 했기 때문에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음, 좀더 크게 해서 봐야겠네요. 잘 안 보인다.
자, 샵 서버랑 좀 다른 게 뭐가 더 토큰이 더 많죠. 네, 이게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쿠키가 더 저장된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거인 것 같네요. 뭔가 어느 IP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로그인했는지 여기 만료 시간도 있죠. 만료 시간 네, 보이시죠, 여기. 네, 우리가 지금 7월 7월 28일 이게 지금 보니까 KST 한국 시간이 아닌 것 같네요. 20시인 것 같네요. 24시. 12시까지인 것 같아요. 만료 시간이 이 로그인 정보는 네,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이 로그인 유지 기간이 이 쿠키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추측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느낌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트레스가 아니라 스테이트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웹서버는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어, 쿠키에다가 같이 저장해놔서 요청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웹은 스테이트레스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아직 어, 덜 되셨나요? 아직 근데 사실 아직 일장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되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 이 책을 다 읽어야만 그래서 그때 그 말씀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우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우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웹은 스테이트레스합니다. 음, 혹시 너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조금 더 부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JSP는 무엇인가요? JSP는? 어, 자바 언어와 HTML 언어를 사용해서 동적 페이지를 제작하고, 웹, 음,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HTML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네, 그러니까 웹의 3구성 요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근데 왜 자바 언어가 필요할까요? 근데 왜 자바 언어로 추가 개발해야 될까요? CSS, 자바스크립트, HTML 있는데 왜 자바로 해야 될까라는, 아, 이 웹의 3구성 요소는 자바가 없이도 동작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JSP 기술은 굳이 필요도 없는 자바 언어 가지고, 네, 어, 결국엔 자바로도 이 세 가지를 표현한다는 말인 거거든요. 네. 왜 그래야 될까요? HTML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HTML, 헤드, 바디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조건문 같은 것을 HTML에서 언어로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준다든가, 아니면은 저장, 데이터 자원을 받아온다던가 할 때 필요해서라고 생각해요. 네. 음, 한계가 있다.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조건문들을 HTML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면 되지 왜 자바를 왜 쓸까가 질문이었거든요. 네. 답변을 하면은 자바 배웠잖아. 자바의 신. 네. 자바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 뭐 패키지, 의존성 등등. 네. 자바 개발자도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 문제예요.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다 되죠, 당연히. 네. 이거 자바를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자바 언어로도 웹을 표현할 수 있고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JSP는. 네. 네, 아시겠죠? 네. JSP를 그리고 네, 보통 설명할 때 약자를 보통 같이 설명하거든요. 자바 서버 페이지입니다. 네. 자바 서버 페이지. 여기서 동적 페이지라는 개념이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동적 페이지는 어떤 의미예요? 동적 동적 페이지란? 네, 페이지는, 잠깐만요. 네, 네. 써주세요. 네. 네. 영어로 다이나믹 페이지라고 하면서, 특정 조건이나 시간에 따라 그
전송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맞아요. 데이터가 달라진다. 데이터가 네. 달라진다는 걸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는 예시. 있는 상황 예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음, 광고,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새로 네. 고침할 때마다 음, 바뀌는 광고, 아니면은 뭐 바뀌는 뉴스 페이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동적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음, 자, 예시 볼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뀌는 요 정보가 동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음, 얘는 정적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네. 얘는, 정적, 동적 차이는 사실은, DB 데이터를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차이예요. 우리가 음, 뭔가 유저가 액션을 해가지고, 로그아웃을 하면 우리가 이 창이 로그아웃이 아니라 로그아웃처럼 보이겠죠. 로그 해볼게요. 네, 그럼 다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동적인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프론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사실 데이터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그 네이버 웹 서버가 그냥 롤링한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냥 랜덤 함수로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적 페이지 사실은. 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정적 동적 차이는 DB 데이터를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방금 여기서 로그인한 거는 DB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DB에다가 뭘 넣고 그 DB의 정상적인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로그인 데이터를 인서트 할 거란 말이에요, DB에. 네. 그 데이터의 키 값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 프론트에다 표시를 한 거라서 이게 동적인 거예요. 이 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F12 누르면 어 잠시만요. 이게 제가 보던 여기 있다. 이렇게 새 창 나누면 좀 편해가지고 저는 자, 음, 얘로 보면은 이게 이 페이지 이 HTML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지 보여요. 네, 보시면 제가 값을 하나 바꿔볼게요. 자, 뉴스 스탠드 뉴스 5 스탠드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뉴스 5 스탠드 보이죠? 네. 얘는 어, DB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HTML, CSS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어,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가 된 것 네. 같아요. 이건 정적이에요. 제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로그인은 제가 못 바꿉니다. DB에서 우리가 여기서 DB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JSP에 대한 문법들인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음, 아니요, 지금, 3장에서는 리퀘스트랑 음, 리스폰스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딱히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어떤 객체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는 요청인데, 이게 파라미터로 넘어오고, 네임 타입은 이넘으로 넘어오는 것 같고, 이넘 클래스로, 네, 그리고 밸류는 맵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겟 파라미터 맵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밸류는 맵으로 가져오는 것 같고, 그리고 네임은 또 이너멀레이트였나? 그걸로 받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음, 우선 요 정의는 맞는 것 같고, 네.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 어떤 걸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냥 그 데이터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려는 거였나요? 객체의 메서드, 그러니까, 리퀘스트 객체의 메서드 중에 있던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형식으로 받아오는지, 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아, 네. 요거는,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리퀘스트, 어,
혹시 포스트맨이라고 아시나요? 포스트맨이요? 네, 포스트맨. 아니요? 얘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슨 툴이냐면 그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작성할 수도 있고 만들어서 보낸 후에 응답도 받을 수 있는 툴이에요. 네, 네, 얘로 이제 리퀘스트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발한 코드를 검증하거나 테스트할 때 쓰는 툴이에요. 어,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응답이 어떻게 오고 예배가 생성됐을 때는 어떤 리스폰스가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툴입니다. 네, 어,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쓸 수 있고, 자, 리퀘스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네이버.com. 자, 네이버 도메인 쓰면은, 자, 요청 보냈어요. 응답이 왔죠. 자, 이거 가지고, 어, 얘로 카피해서 메모장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보면 네이버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신기하죠? 네, 네이버.html. 바탕화면 만들겠습니다. 뭔가 권한이 없어 보이네요. 바탕화면. 바탕화면에, 있었는데 방금. 네. 네이버.com. 이게 지금 DB 데이터가 없이 그냥 프롬프트만 그려서 그런 거예요. DB에서 요청 이거 뭔가 이게 HTML만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면. 네, 하여튼 이게 네이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 데이터가 다 안 보이냐면 뭔가 그 백단에서 DB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만 보이게 코딩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해가 다 안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지만 네, 어, 네, 그냥 우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네. 하여튼 이게 네이버 화면이에요. 지금 보면 뭔가 지금 응답도 하긴 하죠. 보면 실제 되기도 하네요, 심지어. 어, 여기는 지금 보시면 도메인이 C 우리 로컬 경로인데 네, 클릭을 하면 네이버로 가지잖아요.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게 네이버 화면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입력 도구도 나오고요. 네, 검색해 주세요. 검색도 입력이 먹기도 하네요, 심지어. 심지어 검색도 되네요, 심지어. 네, 어, 신기하죠? 네, 뭐 하다가 여기 갔죠? 말하다 까먹었네. 아, 어, 리퀘스트. 그래서 자, 리퀘스트를 저 요청한 거예요. URL을 치고 HTTP 아, 메서드 명을 딱 입력한 다음에 샌드를 보내면 리스폰스가 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리퀘스트는 요 URL인 거고 리스폰스는 요 HTML인 겁니다. 이걸 확실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아시겠죠? 네, 여기서 요청을 보내는 요청이 요 URL 게시였던 거고 어,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요청을 실제 얘는 지금 툴로 했지만 윈도우나 리눅스 그 CMD 창에서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명령어가 요 명령어인 거예요. 사실은 저 이 샌드 보내는 요청이 툴로 만들어놨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은 요 컬러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음, 한번 보내볼까요? 궁금하죠? 네, 그 컬로 하는 게 이게 요 명령 프롬프트 말고 요 명령 프롬프트 되려나? 안 해봤는데 이게 아니고 윈도우 컬 어디서 쓰는지 윈도우 컬이 제가 윈도우 컬 검색하겠습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날 때 항상 검색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윈도우 컬 실행. 뭔가 공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뒤로 가기가 있습니다. 다 여기서 받으라고 하긴 하네요. 받아볼까요? 근데 이런 거 잘못 받았다가 괜히 뭐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제가 함부로 못 받겠네, 지금. 윈도우 CMD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MD가 아니라, 조금만 더 볼게요. 다 여기서 받으라 해서 그냥 받겠습니다. 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여기서 받으라고 하니까 64비트.
윈도우 64, 윈도우, 뭘 받으라는 거지? 됐다. 이 컬이 뭐냐면 HTTP 통신이 아닌 거예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통신 툴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OSI 7계층에서 7계층이 아닌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건 저 처음 해보는 거라 저도 좀 버벅일 수 있습니다. 컬.exe를 실행해라. 컬.exe가 없는데? 아, 비내 있겠네요. 실행했는데? 뭔가 나왔나요? 저만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잠시만요. 네네네. 네, 저도 그냥 바로 꺼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실행된 거네요.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된 거라서. 자, 이제 윈도우 가서 해야 하네요. 신기하네요. 자, 이제 윈도우 가서, 컬, https 네이버.com. 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HTML 맞잖아요, 지금. 근데, 이 명령어를 쳐보고 싶은 거죠, 저희는. 네, 쿠키도 있게끔. 그럼 다르죠. 지금 헤더에다 쿠키를 넣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복사가 안 되지? 복사. 뭔가 응답이 왔는데, illegal format missing. 뭔가 지금 포맷이 안 맞는다네요. 잠깐만요. 왜 안 맞지? 헤더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네, 뭔가 아까 이건 됐는데, 아까 위에 건 됐잖아요. 요거 네, 저거대로 한번. 사실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통신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거 네이버 전체가 온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네, 네. 이걸 왜 했죠 저희가?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이제 아시겠죠? 어, 좀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까먹었어.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리퀘스트를 어, 보낼 때 URL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내부 동작 원리로 인해서 헤더 정보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쿠키 정보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상세한 웹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나 지금 이런 상태니까 너 다르게 줘. HTML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세하게 받은 거예요. 헤더를 넣었기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리퀘스트는 결국에는 웹서버한테 요청하는 형태인 건데, 형태 포맷인 건데, 네, 어, 그 정보에는 URL, HTTP 메서드, 헤더 정보, 쿠키 정보들이 있다를 음, 정확하게 예시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응답은 이제 보통 HTML로 오거든요. 응답은 웹서버가 요청에 해당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 후에 HTML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회신. 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뭐 100% 설명하신 거예요, 거의. 100%까지는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마 이 부분을 빼먹었던 것 같아요. 리퀘스트 바디에는 이제 HTTP 지금 겟만 말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네, 포스트로 하면은 바디를 설정할 수 있어요. 바디. 바디에 타입도 있어요. 타입을 해가지고 보통 얘는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어, 어떤 형식으로 보내냐면 뭐 우리 뭐 이제 제이슨이니까 뭐 유저 아이디 뭐 아이디를 뭐
한글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건우 1, 2, 3 이런 식으로 지우고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새로운 계정 생성할 테니까 DB에다가 너네 서버에다가 네이버 서버에다가 해줘. 일본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게 지금 유효하지 않은 거라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웹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회원가입 API를 만들어요. 보통 네, 이런 식으로 샌드를 해가지고 리스폰스가 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제가 네이버에다가 포스트를 날려볼게요. 근데 어 응답이 어떻게 왔냐? 응답이 좀 다르게 보내겠습니다. 응답이 응답이 오긴 오네요. 근데 어떻게 온지를 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프론트를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정상적인 로그인은 아닌 거예요. 네, 아, 회원가입은 아닌 거예요. 네. 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네, 네. 그래서 3장은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네. 4장은 이제 JSP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서블릿부터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블릿은 여기 나오죠. 4장에. 간단하게 좀 나와요. 네, 서블릿이 무엇이고 얘부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음, 책 읽으신 대로 그냥 설명해 주세요. 어, 자바, 자바 언어로 컴파일이 완료된 파일이라고 딱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네네. 과정이 클라이언트가 먼저 도메인 서버에 IP 도메인을 주면 DNS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그 도메인에 맞는 IP를 주고 음, 클라이언트가 WAS에게 IP 주소를 주고 네. IP 주소 어 전송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면은 WAS에서 JSP로 그리고 JSP 내부에서 자바 코드로 변환 음, 네. 다음에 JSP에서 서블릿으로 음, 컴파일을 하고 서블릿이 다시 WAS로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네. 전송한다고 처리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출력 버퍼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출력 버퍼란? 출력 버퍼는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할 때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둔 임시 저장 장소라고 배웠어요. 네. 저희 자바 NIO 할 때 그 버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웹도 처리를 할 때 버퍼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버퍼 정보가 아마 헤더에 있었나요? 잠시만요. 버퍼 정보가 어딨냐면 엘리먼트 있나? 음,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봤던 것 같은데 자주 보질 않아서 메모리 쪽에 있으려나? 스토리지. 아니다. 이건 검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제가 외우질 않아서. 자, 어, 웹. 페이지 선언부에서 버퍼 설정한다는 거는 배웠어요.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크롬 브라우저 웹 버퍼 확인. 버퍼 사이즈를 캐시 버퍼. 캐시 버퍼. 퍼포먼스 있네요.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아닌 메모리. 헤드 스냅, 테이커 스냅 하면은 스냅샷.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버퍼가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버퍼를 언급했기 때문에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 설정. 여기에 성능 뭐지? 사실 이걸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 상세한 거를. 네, 여기 어딘가 버퍼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봤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어딘가에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퍼를 왜 쓰냐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데이터를 또 요청해야 돼요. 그 버퍼 크기별로 요청 단위를 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마 우물로 자바 NIO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그러니까 우물을 다시 뜨는데 그 삼다수로 뜨냐, 세수대야 뜨냐 할 때 세수대야가 더 왔다 갔다를 적게 하잖아요. 네, 웹에 요청한 것도 똑같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동작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적게 한다. 버퍼 크기대로 설정을 해두면. 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점 없으실 것 같고, 우선 숙제를 먼저 요 자바 JSP 먼저 내어드릴게요.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JSP, 영어가 안 바뀌네.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JSP. 네. 한번 바꿔주실래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한글로 쓰면. 네. JSP 5장부터. 저희가 토요일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건우님의 공부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장까지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저번 시간 숙제 이어서 확인할게요. 네. 2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위에 있었구나. 운영체제 커널에 대해서 혹시 알아오신 정보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해된 거는, 잠깐만요. 이 네, 1번을 여기 요거 먼저 해야겠네요. 해시 네. 충돌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임무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게 일단 해시고, 해시 충돌 같은 경우에는 왜 나냐면은 키와 값이 1대1 매핑인데 이게 네. 값이 꼬여서 하나의 여러 개 키 하나에 여러 그 아닌데 2대1 매핑인 그러니까 키 여러 개의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해시 충돌이라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충돌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해결법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나가 그 내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값 하나에 들어온 거를 하나는 여기, 하나는 2번 인덱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냥 그 주소를 하나 내려버리는 그 방법이 있다고 음, 봤었어요. 맞아요. 위에 걸 보통 체이닝이라고 하고, 네, 아래 거는, 아래 거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우선 주소를 네, 내린다는 게 주소값을 조금 변형한다는 거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면, 어,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리고 커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 커널은 사용자랑 이게 커널 운영체제 이렇게 있는데 대충 요약하면은 운영체제의 핵심. 제가 이거 다 외우지는 못했고 네네네. 한번 그거 이렇게 네. 사진을 해놨거든요. 네네네. 아까
유저 모드 이게 사용자고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 기능인데 시스템 콜 네트워킹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거 커널은 그 일반 개발자가 접근을 할 수 없다. 근데 커널을 그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셀이라고 그 커널을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봤었거든요, 셀은. 네네. 네, GUI 아니면 명령 프롬프트가 셀이라고 음. 그 봤었어요. 혹시 커널을 왜 네. 개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커널을 마음대로 접근해버리면 네, 윈도우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예시를 들으면 좋으냐면, 음, 혹시, 어떤, 어떤 사이트, 아니다. 요즘에 쓰시고 계시는 뭐 모바일 서비스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민 이런 거 쓰시나요? 네. 그 배달 어플 같은 거는 네. 쓰고 네, 있어요. 배민 어드민 사이트 가서 네, 지금 건우님이 일반 유저가 아니라 어드민 유저예요. 네, 어드민이라는 유저는 뭐냐면 슈퍼 계정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운영상의 모든 걸 다 제재할 수도 있고, 막 상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민 유저는 배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금 주문하기를 못하게끔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드민 유저가 클릭을 몇 번 해버리면 배민에서 주문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드민 유저는 특정 그 운영팀, 그 회사의 운영팀 슈퍼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 운영자한테만 소수로 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일반 유저의 실수로 인해서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똑같습니다. 윈도우도 우리는 이제 일반 유저일 뿐이에요. 윈도우 사용하는. 네, 어드민 권한은 운영체제예요. 사실 사람이 아닌 거죠. 운영체제인 거죠.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어, 실제 회사에서 운영자인 것처럼 우리 PC에서는 OS가 운영자인 거예요. 운영자는 어떤 일을 하냐? 스케줄링. 우리 서비스 가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자, 서비스가 뭐 하는 거냐면 윈도우가 지금 뭐 실행하는지 다 보여주는 리스트예요. 네, 지금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상태는 실행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지연을 했대요. 나중에 할 건가 봐요. 네, 잠깐만 이렇게 렉이 걸리지? 네. 이게 지금 제가 스크롤이 안 되네요. 스크롤 좀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보시면은 뭐 업데이트, 아파치 톰캣도 지금 수동으로 지금 틀 수 있는 상태네요. 네, 그리고 뭐가 또 알만한 게 백그라운드 인텔리전트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뭔가 뒷단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윈도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윈도우가 운영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비스 이거 우리가 사용자가 계정 뭐 윈도우 계정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건우님 계정, 내 계정, 제 계정 이렇게 막 추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윈도우를 언제든 정상적으로 운영 서비스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이거 잠깐 닫아주실래요, 서비스? 이게 제가 다 안 닫아지네요. 네, 네. 그래서 커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여기였나요? 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 여기 맞나요? 여기 맞다. 네. 네, 여기는 OS가 동작을 할 때 OS의 그 동작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동작 아키텍처예요, 커널은. 네, 이 시스템 콜이란 거는 우리가 커널을 게스트 모드로 접근해가지고 몇 번 호출할 수 있어요. 아까 쉘이었나요? 네,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네, 쉘 스크립트로 우리 시스템 콜을 하면 이 커널 단에서 실제 이 요청이 우리가 운영자가 아니지만 실행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하고 실행해요. 네,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커널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막 파일 다른 데 쓰고 있는데 우리가 또 쓰려고 하면은 파일 시스템이 쓰고 있습니다. 다 잠시 후에 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런 명령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윈도우스 사용하다 보면. 네,
그것도 이제 시스템 콜 통해서 커널이 다시 게스트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어, 네, 아시겠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OS랑 유저 단을 분리해서 운영 체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이슈나 에러 없이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커널은.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하신 거고 3번 개발 블로그 작성. 요거 볼까요? 어, 아이고. 네, 요거 틀어주시면 잠깐만요. 네, 요거 네.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이고. 네네. 네. 네. 이거 저한테 피드백 요청하셨었지 않나요? 뭐 이제 봤던 것 아, 같지? 네. 그 피드백 그 음, 다음에 해주셨는데 다 네. 처리는 못했어요. 아, 네. 피드백 부분 수정하신 부분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여기 좀 양이 많아가지고 다 읽긴 좀 빡세긴 하네요. 잠시만요. 네네. 이쪽에 작성된 부분을 안 해가지고 음. 네, 요거는 여기 그러면 네, 다음 시간 숙제로 미루겠습니다. 네, 요거는 3번이었죠? 요거를 네. 이렇게 요 드래그 앤 드롭 되는 거 아셨어요? 어, 네, 네. 알고는 있긴 네. 했어요. 네. 이래서 노션을 쓰는 겁니다. 어, 4번. 네. 소켓, 리틀랜디안, 빅엔디안. 요것도 제가 요거 참여하라고 했었나요? 네. 혹시 요거 공부하셨나요? 했는데 그 소켓 클래스에 일단 이틀 엔디안, 빅 엔디안 관련 생성자가 일단 없었어요. 맞아요. 자바는 랩핑을 했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바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한데 내부 설정까지 다 설정을 못 해요. 네. 네. 그 빅 엔디안을 디폴트로 하고 있다고 네. 그것만 네. 봤어요. 그럼 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요? 리틀앤드 빅엔드는 왜 나왔을까요? 어, 그 엔디안 일단 정의가 4바이트를 32바이트로 나눈 후 비트 연산이 아니라 하위 데이터부터인지 상위 데이터부터인지 8비트로 나눠서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네, 정의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의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왜 어, 상위인지 네. 하위인지 왜 알아야 될까요? 어, 상위인지 하위인지는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검색 안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네. 그 막 취향 차이인 것 마냥 그 회사마다 뭐 그쵸, 그쵸. 여기는 이거 네. 먼저, 저기는 네. 저거 먼저 이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애드리브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책을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요. 네, 근데 일본은 오른쪽부터 읽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일본어 책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 네, 차이예요. 그냥 어, 읽기의 방식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읽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취향 차이가 맞고, 그치만, 어,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왼쪽부터 읽는다. 일본은 네, 오른쪽부터 읽는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규칙에 맞게끔 통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서버 똑같아요. 리트엔드에 샀으면 리트엔드할 서버 호출하는 입장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리트엔드한 소켓 설정을 해놓고 요청을 해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읽힐 거예요. 네, 우리나라 책을 오른쪽부터 읽으면 글자가 읽어지나요? 안 읽어져요. 네, 그 차이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예시를 들어서. 네. 네. 음, 그리고 IP 포트 외에 소켓 클래스에서는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지 혹시 공부도 하셨나요? 봤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바인드 어드레스랑 그 네. 프록시가 음, 있었던 건 네. 봤어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다시 검색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이 아니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건 C++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바로 보라고 했긴 했지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네, 어, 제가 요거로 보라고 했었죠. 네, 요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에 있네요. 네, 아니죠. 자바 랭 패키지가 아니라 자바 랭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자바 넷 소켓, 패키지명이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는, 이게 패키지명이라고 이게 패키지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 두 개 네, 중에 하나예요. 네, 오브젝트가 아닐 거예요. 이거일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건데 지금 UI가 자바 내 패킷 소켓에 있고 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했대요. 어떤 인터페이스냐면 클로저블이랑 오토 클로저블. 얘는 뭔가 닫아지는 것 같고 얘는 자동 닫아진다. 뭔가 이 클로저볼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 클로저볼은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를 임플리먼트 했네요.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좀 더 요약한 내용을 볼게요. 자, 클로저볼은 소스,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cannot be closed. 한글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상태, 대상. 아, 뭔가 그 데이터 소스 상태라는 거는 대상이라는 거는 요청해야 되는 URL. 우리 포스트맨에서 요 정보인 거예요. URL 요 정보. 네, 소켓끼리는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바인드를 하고 액셉트를 하고 이렇게 요청을 보낸 다음에 다시 리스폰스를 보냈고 다시 바인드를 한 거를 클로즈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바인드를 하기 전에 이 클로저 클로저 클로저인가요?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대상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림을 닫는다, 스트림을 연다. 네, 맞네요. 리소스 해제. 리소스를 해제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차이예요. 웹은 리소스를 해제를 하지 않아요. 한 번 요청 오면 해제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채팅 서버는 계속 열어둔 상태인 거죠. 이게 100%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지만, 이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100% 이해하게끔. 자, 네, 1번 숙제였고, 2번 숙제가 저거였고요. 3번 숙제는, TCP/IP 요청. 그러니까 영어 한 번만 써주세요. 아, 됐다. TCP/IP 통신 시퀀스를, 어,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해오기. 이거는 제가 지금 시퀀스를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공부를 할 허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TCP/IP. 통신, TCP/IP. 이건 정말 추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어, 요즘 IT라는 사이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IT의 TCP/IP가 제가 봤습니다, 글을. 요즘 IT, TCP/IP. 네,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요. 네. 이거 제가 보라고 했었나요? 어떻게 들어가신 적 있으시지? 그 OS 7계층 그 음, 링크 네. 상세한 예시 이걸로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되게 잘 나와요. TCP/IP에 여기 있다. 그치만 뭔가 지금 추상화가 덜 돼 있어서 다른 글로 봐야겠네요. 자, TCP/IP 통신 흐름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어, 네,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7계층은 아셨고 요 그림을 어, 한번 이해하실 때 정도까지 공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혹시 이걸 왜 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궁금하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네. 이 그림인 걸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JSP가 아니죠. 네. 그래서 소켓을 하다 말았구나. 네, 자꾸 제가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자, 소켓을 마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클로저블이랑 오토 클로저블을 리소스를 반납하는 인터페이스를 객체를 구현체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가 그 대상인 거예요. 요청 대상. 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머신 곧 클라이언트나 서버라는 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통신하게끔 하는 기술이다. 네. 얘는 실행되는데 소켓 임플리먼트. 그러니까 소켓은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에서 사용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리고 바뀐다. 소켓은 팩토리에 의해서. 그리고 만들어진다.
소켓은 구현체에 의해서. 컨피규어를 통해서 소켓을 생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드레스, 포트, 스트림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어드레스, 그냥 어드레스가 아니라 그 뭐 바인드 어드레스라든지 프록시가 있고요. 네. 대부분 다 설명해 주신 것들이네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타임아웃도 있네요. 타임아웃. 커넥션 맺을 어, 때. 네. 네, 채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채널은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5번. 이것도 저한테 주셨었죠? 피드백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다 해가지고 네. 올라가 있긴 해요. 아, 요거 세 개 다 저한테 피드백 요청했었던 것들이네요. 네, 맞네요. 요거를 피드백, 수정한 블로그만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음, 동기,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 코드 블록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 동기는 했는데 블로킹은 아직 못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네, 다른 블로그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정리 부분이 좀 그 잘 음, 안 돼 있다 맞아요. 하셔가지고, 네네. 네, 음, 네, 훨씬 나아졌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블로그를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공부, 좀 오래 했어요. 네, 공부 시간을 되게 오래,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실제로. 어, 개발 블로그를 6시간 하고 책 읽는 거는 그러신 2시간밖에, 거, 그러신 것 같아요. 개발 블로그가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직접 쓰신 게 다 느껴집니다, 저는. 네. 그, 그 자바 8에서는 옵셔널이랑 날짜 관련 클래스 어, 추가했고, 네, 너무 잘하고 그리고 계십니다. 자바 11은 이렇게는 했는데, 음, 그 다음에 또 추가해야 될 거나 예시를 제가 자바 있습니다. 8만 해가지고, 자바 11에 4번 네, 숙제로 자바 11 블로그에 퓨처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퓨처. 네, 잠깐만, 제 영어가 딸리네. PUTUR인가? 퓨처 이거 맞죠? 미래. 퓨처. 확실하, PUC, TUR이, 네, 확실하, 잠시만요. 네, 퓨처 맞네요. 네, 네, 요거 키워드를, 추가해 주세요. 이게 무엇이고, 왜 써야 되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 특징 예시, 장단점. 네. 요게 11에서 좀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네, 그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수정한 글이 있으실까요? 이거 4개만 다 했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블로그를 피드백 못한 것들도 있는 거죠, 지금. 어, 처음에 보낸 다음에 그 피드백 네. 해주셔가지고 그게 피드백, 수정한 거 네. 있어요. 그게 요 내용이죠. 아까 응답, 뭐가 제가, 요거 같은데, 네. 맞죠, 요거. 이거는 네. 방금 아, 했던 그 4개. 네. 네. 그러면은, 남은 거를 제가 여기다 숙제를 남겨놓고 싶은데, 네.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제가 지금 어떤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해, 피드백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덜한 부분. 덜한 부분. 아마 다 그건 없나? 했던 걸로 그럼. 아는데. 그러세요. 스레드 풀 이거를 그 좀 흐름이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음. 이거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방금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요거까지 작성해 놓죠.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은 맨날 까먹어가지고 놓치거든요. 네, 이 개발 제목이 뭐죠? 여기서 흐름 개발 블로그에서, 네, 아이고, 흐름 이상한 부분 수정. 요거까지 이렇게 숙제로 해서 1, 2, 3, 4, 5번까지 해서 토요일이니까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이틀 있네. 이틀도 아니죠. 오늘 다 나갔으니까 하루 있는 거죠, 거의. 네. 네, 지금 건우님은 워낙 잘하셔가지고 하루 만에는 못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솔직히.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이제 질문 받고 네, 수업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던 것 중에 몇 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거 소스 보기를 해서 네.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이게 CSS로 만들었다는데 혹시 맞을까요? 어, 메타랑 링크가 CSS 타입이라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 메타가 CSS냐? 어, 이거를 만든 언어가 그 CSS, HTML입니다. HTML. 아, 네. 네. 이거를 그 HTML, JSP로 변환한 다음에 네. 제가 통캐에서 내부로 실행해 봤는데 이게 네.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인코딩 쪽을 봐야 됩니다. 인코딩. 인코딩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웹서버를 실행할 때 웹서버 실행 시 보통 톰캣 같은 경우는 웹점 XML이라는 게 있어요. 웹점 XML. 네. 여기에 아마 디폴트가 영어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 한글도 받게끔 UTF 파일이 보통 한글도 지원해줘요. 네. 이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한글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랭귀지 이게 했는데 안 그래요? 되길 지금 깨지길래. 깨지는 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잠시만요. 네. 이거 아마 제가 삭제했을 거여가지고. 이렇게 실습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저 지금, 이거는 네. 잠깐 궁금해가지고 했던 거라.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객님. 어, 비전공자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근데 진짜 딱 궁금한 것만 봐가지고. 톰캣으로 저 프론트를 띄우고 싶다는 거죠? 아니요, 띄었었는데, 네네. 네, 깨지는 거 보여주시면 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천- 이거, 천천히 하세요. 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왜 경로가 다른가? 저 C가 갑자기 나왔네요. C가 원래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홀- 어, 톰캣도 저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웹은 이제, 잠깐 해가지고, 예, 네. 예. 네, 이렇게 네. 깨져가지고, 잠깐만요. 톰캣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톰캣의 설정. 톰캣의 컴피그 파일에 웹점 XML. 자. 그리고 노트패드 안 쓰시나요? 노트패드가 없네요. 네, 그냥 메모장으로 써요. 노트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속도가 빠르고, 또 무슨 장점이 있었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 얘가 거의 그냥 메모장의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최고의 메모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돼요. 이렇게 탭이 관리돼요. 탭. 아, 그리고 인스톨러. 윈도우 인스톨러가 안 보이네요. 윈도우라고 쳐야 되나? 윈도우가 없네요.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 어, 알겠다. 이거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확인 좀 눌러주세요. 제가 안 어, 보여가지고 됐다. 네. 네, 이 원격 상황에서는 저 윈도우 시스템 창이 안 보이네요. 네, 이런 거 설치했을 때 보통 다 디폴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굳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저 웹점 XML을 잘 보려고 저 메모장으로 보는 것보다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자, 네. 보여드릴게요. 노트패드를 왜 써야 되는지. 노트패드는 보통 작업 관리자 여기다 고정해 주세요. 얘를 어떻게 보였냐면 메모장 웹점 XML에 컨피규어 파일을 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더 확실히 보기 좋으시죠? 색깔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저도 다 외우지 않아요. 자, 홈캣 홈캣 웹점 XML 한글 인코딩이라 치면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디폴트가 UTF-8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 깨져가지고 한번 네. 바꿨었는데. 근데 안 돼가지고 지금 왜 안 되는지 또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커넥터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네, 커넥터 태그를 찾아야 되는데 커넥터 태그가 왜 없지?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거 설정을 커넥터 태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모두 찾기. 네. 이디션이 아니라 커넥터를 방금 검색했는데 왜 이디션이 나오지? 음, 필터도 되네요. 필터로 볼까요? 필터. 이게 주석 처리돼 있어서 안 네. 되는 거고. 자, 주석을 풀어볼게요.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복붙을 하고, 잠깐 다른 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복붙이 안 되는 글은 참 안 좋은 글이에요. 필터 클래스 아까 있었죠? 네. 이 부분에 인코딩 UTF-8인데 지금 이게 주석 처리된 거예요. 주석을 풀어야 돼요. 네. 어떻게 푸냐? 이거를 작업하시면 풀어집니다. 네. 이제 다시 볼까요? 여기였나요? 톰캣을 다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톰캣을 어, 톰캣 어떻게 실행하더라? 아까 서비스 있었죠? 그냥 명령 프롬프트 껐다 켰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여기로 끄셨나? 명령 프롬프트로 해주실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이거는 그거고. 근데 왠지 지금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CMD 어, 창부터가 찝히네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 맵도 볼까요? 네, 한번 또 새로 고침 주세요. 네. 이게 보니까 아까 하다 뭔가 더 하라 그랬었어요. 얘만 하라는 게 아니라 2번이잖아요. 1번도 해야 되는 건데 1번에 커넥터 여기를 봐야겠네요. 커넥터 이거. 네. 커넥터도 커넥터. 서버 XML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웹점 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여기가 아니라 서버.xml도 네.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얘는 커넥터를 전체 찾기 해서 전체 찾기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메모장은. 네. 그리고 여기 있네요. 8080. 8080에 인코딩 타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코딩 타입을 프로토콜 URI 인코딩은 UTF-8 그리고 실행 CMD 창 그 톰캣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네. 떴다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될 것 같지? 잠시만요. 어, 이거 프론트 다시 한번 보시죠. 저 CMD 창이랑 여기 한글 그려지는 거랑 또 다른 거라서 네.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이게 빅 엔디안으로 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JSP는 빅 엔디안으로 하고, 이거는 CSS는 그 리틀 엔디안으로 해가지고 깨지는 케이스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자바 톰캣은 다 디폴트로 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글 아, 인코딩 문제, 이 설정 문제예요, 톰캣 설정. 네. 예제할 때는 또 한글 입력하면은 되더라고요. 네. JSP에서는. 지금 근데, 보시면 요 네. 웹.sml이랑 서버.sml 요거 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될 거예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네. 왜안 될까? 이거 하다 만 것 같은데 뭔가 필터 쪽에 여기 이 캐릭터 인코딩 이거 네. 볼까요? 뭔가 지금 하다가 만 느낌에서 잠시만요. 좀 더 해볼게요. 필터를 이거랑 적용을 안 했네요. 이 필터 매핑을 안 했네요. 필터 매핑을 해야 되는데 필터 매핑
요거를 아까 전에 헷갈리니까 주석 안 친 데다가 뭐가 엄청 많네요. 여기다가 아래다 갈게요. 그리고 필터 네임을 캐릭터 인코딩. 지금 뭔가 좀 다르죠? 네. 얘를 맞춰서 한번 똑같이 넣어서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거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설정 값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한글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수업 마쳐도 괜찮을까요? 어, 하나 궁금한 게 더 있긴 한데, 네, 질문 있어요. 지금 궁금 있으시면 끝까지 해주세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네. 그, MySQL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생성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DB 색깔 SQL, 생성합니다. 직접 다 해야 돼요? 네. 저랑 같이 그럼, 할 거죠. 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랑 웹서버 개발자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어, 저, 자, DBA는 보통 DBA라 해요. 네, DBA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계속 쉽게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네, 우리 개발자는 우리의 커스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픈 소스 DB를 관리하는 사람과 우리가 직접 비즈니스 로직만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뉘는 거죠. 아,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리고 게임 회사 경우에는 C++로 서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저 지금 언어 5개 쓰고 있습니다. C++이랑 자바는 잘 안 쓰고 C++이랑 C잡을 해가지고 네. 한다고 많이 그거는 이제 들었었는데. 게임 서버에 한해서 거고, 네. 지금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쪽은 자바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이 아닌 쪽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C++를 쓰는 이유. 어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할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닌 경우. 네. 플랫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게임 서버, 뭐 이런 거죠. 게임 서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던전 서버라든지, 아니면 보스 맵 생성 서버, 그다음에 몬스터 관리 서버, 그다음에 월드 서버, 그 서버마다 뭐 대기열 서버, 뭐 어, 게임 접속해 보시면 게임 대기열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대기열 서버, 그다음에 뭐 아이템 경매 서버, 거래소 서버 이런 것들을 하겠죠. 네. 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알림, 계정, 쿠폰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더 네.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네, 또 플로우에 남겨주세요. 꼭 수업 시간에 다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플로우에서 저번처럼 그 링크 뭐 이렇게 코드 뭐야 이렇게 개발 블록 같은 거 요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다 확인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우님 그럼 토요일 날 10시 맞죠? 네. 네, 토요일 날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우님 혹시 이번 주 토요일만 혹시 좀 오후로 제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네. 오전에만 연다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혹시 오후로 좀 미뤄도 괜찮을까요? 네, 오후 시간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 건우님 괜찮은 시간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한 4시 4시 하겠습니다. 네네. 3시 이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3시 이전으로요? 네, 아, 아니면은 3시 해도 괜찮을까요? 3시? 네, 그러면은 3시, 네. 네. 3시로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